여러분, 혹시 당근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많이들 드시죠? 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당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눈이 더 나빠지고 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주황색 당근, 사실 원래는 주황색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주황색 당근 뒤엔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도 놀라운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나면 앞으로 당근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채널 엄마는 건강 여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당근의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근, 참 흔하고 익숙한 채소죠. 오늘날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당근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당근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시기,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즉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당근을 약초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근의 색깔은 우리가 지금 아는 밝고 화사한 주황색이 아니라 진한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 당근은 당시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채소로 여겨졌죠. 심지어 이 당근은 단지 음식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보라색 당근을 먹이면서 전투력을 높여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라색 당근이 지금 우리가 먹는 주황색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때는 17세기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국부로 여겨지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오렌지 공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렌지 공을 존경하고 그의 가문을 상징하는 주황색을 국기의 색깔로 선택했죠. 이때 네덜란드 농부들이 오렌지 가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황색 당근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당근 중에 간혹 나타나던 주황색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재배하여 보급한 것이죠. 이 주황색 당근은 재배가 쉽고 맛도 좋아 점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의 표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원래의 보라색 당근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주황색 당근만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하나가 우리가 먹는 채소의 색깔을 바꿔놓은 것이죠. 당근 하나에 담긴 정치와 역사,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당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근은 그 역사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당근이 연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당근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부부의 금슬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결혼식 연회장에는 항상 당근 요리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 당근을 이용한 건강요법이 성행했는데 18세기 루이 16세의 궁전에서는 당근을 잘게 썰어 꿀과 함께 먹으면 피부를 아름답게 해준다는 미용법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당근 미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양에서도 당근은 특별한 존재였죠. 중국 명나라 시대, 당근은 불로초에 가까운 신비한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명나라 황실에서는 신선한 당근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차로 마시면서 장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 당근을 주로 약초의 개념으로 사용해왔고 특히 눈을 밝게 해주는 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당근이 특별한 전쟁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에게 야간 공격을 받던 영국군이 레이더 기술을 비밀리에 사용하며 적군을 속이기 위해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시력을 높이기 위해 당근을 먹는다고 홍보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홍보는 성공적이어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당근이 눈에 좋다는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죠. 당근 하나에 이토록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흔한 채소 하나에도 이만큼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이 당근을 보실 때 단지 주황색의 흔한 채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뿌리 속에는 무려 5,000년의 역사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놀랍고 유익한 당근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당근 섭취법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근이 눈과 피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근을 자주 또 많이 드십니다. 당근 생즙으로 마시기도 하고 생으로 간식처럼 먹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당근도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60대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박 여사님은 어느 날 TV에서 당근을 생즙으로 마시면 눈이 좋아지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당근 4-5개를 갈아 즙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간은 눈이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박 여사님의 피부는 서서히 이상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얼굴은 물론 손과 발까지 서서히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몸에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없는 날이 늘어나 결국 병원을 찾게 됐죠. 박 여사님의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카로틴 혈증이었습니다. 카로틴 혈증은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베타카로틴 자체는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지만 지나치게 과다 섭취하면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결국 혈액과 피부에 쌓이고 맙니다. 특히 손바닥, 발바닥, 얼굴 피부가 눈에 띄게 노랗게 변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간 질환으로 오해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실제로 박 여사님 역시 간암이나 간염이 아닐까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당근 섭취를 중단하자 몇 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박 여사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깜짝 놀랐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70대 김 씨는 또 다른 사례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당근을 하루에 여러 개씩 씹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막고 싶어 매일 당근을 생으로 4개 이상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뜻밖에도 위장장애였습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과도한 양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심할 경우 만성적인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으로 과량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 장내에서 가스를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과 심한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당근 섭취량을 줄이고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당근을 과다하게 먹는 습관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어는 눈의 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베타카로틴 섭취는 간의 기능을 떨어뜨려 비타민어를 제대로 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시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고 생각했던 당근의 과다 섭취가 이렇게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또한 흔히 많은 분들이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당근과 오이는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있어 당근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해 효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당근과 오이의 조합이 실제로는 영양학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당근을 건강을 위해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섭취법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당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적당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당근의 좋은 효능만 얻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챕터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당근을 섭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까지 꼭 보셔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당근 섭취의 올바른 방법, 놓치지 말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력을 좋게 하고 피부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몸에 좋다는 이 당근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당근을 잘못 먹었다가 실제로 건강에 큰 이상을 겪었던 몇 가지 충격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숙님은 당근을 너무나 좋아해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잔도 아니고 무려 매일 두세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몸이 가볍고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 계속 마시게 되었죠. 하지만 몇 달 후 이정숙님의 얼굴과 손바닥이 점점 노랗게 변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충격적이게도 카로틴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카로틴 혈증이란 당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몸속에 지나치게 많이 쌓일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 간에서 더 이상 베타카로틴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피부색이 변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다행히 큰 질병은 아니었지만 당근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섭취량을 줄이면서 서서히 증세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김영호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영호님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당근이 당뇨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생당근을 3개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몇 달 뒤 점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변비까지 생겨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병원의 진단 결과는 바로 섬유질 과다 섭취에 따른 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김영호님은 당근 섭취를 줄이고 반드시 익혀 먹는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야 몸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당근 주스를 과도하게 마시다가 심각한 간 손상까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수개월간 마시다가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베타카로틴이 간에 무리를 주어간 기능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과다 섭취는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당근을 생으로만 먹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당근을 너무 자주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당근 속 비타민 어의 흡수율도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으로만 먹을 경우 비타민 어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무려 7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잘못된 섭취법이 오히려 당근의 좋은 영양소를 낭비하게 되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흔히 많은 분들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데 이 조합 역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당근의 비타민 C를 파괴하여 몸에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건강식으로 생각한 조합이라도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경고해야 할 점은 당근을 오래 보관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당근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끝부분이 물러지는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한 당근에는 독소가 생겨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크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섭취 방식과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근을 먹어야 이런 부작용 없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당근의 효능을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정확한 섭취 방법과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앞서 당근을 잘못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몸에 좋은 당근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은 반드시 살짝 익혀서 드세요. 흔히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근의 대표적인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높아집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당근을 살짝 쪄서 먹거나 볶아 먹을 경우 몸에서 영양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소화기관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면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당근을 가볍게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소화 흡수도 편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세요.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 먹으면 당근의 영양 성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당근 들기름 볶음입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서 들기름에 가볍게 볶아주고 소금과 깨소금으로 간을 살짝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 간단한 반찬 하나가 시력 보호는 물론 피부 미용, 노화 방지 효과까지 극대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당근은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기준으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당근 주스로 드시고 싶다면 하루 1잔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미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화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라면 반드시 양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당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기억해 두세요.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극대화해줍니다. 샐러드를 만드실 때 당근과 아보카도를 함께 넣고 올리브 오일을 뿌리면 맛과 건강 모두를 동시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은 신선할 때 최대한 빨리 드세요. 많은 분들이 당근을 오래 보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한 당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오래 보관할 경우 영양 성분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근을 구입하셨다면 일주일 내로 드시고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당근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근을 먹고 난 뒤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수분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당근을 가장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살짝 익혀서 먹는다. 둘째, 기름과 함께 조리해 먹는다. 셋째, 하루 적정량 1개 내외를 지켜서 먹는다. 넷째,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먹는다. 다섯째, 신선한 당근을 빨리 소비한다.
여섯째, 당근 섭취 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한다. 이 6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당근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온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특별한 정보 어떠셨나요? 당근을 드실 때마다 이 정보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근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어릴 적 엄마가 해주셨던 밥상 위에 당근 반찬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맛없다고 투정 부리며 젓가락으로 툭툭 밀어내기 바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근 반찬 속에는 엄마의 깊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적엔 당근이 그렇게 흔한 채소가 아니었죠. 특별한 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나 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당근을 아껴가며 반찬을 만들었고 우리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느라 정작 엄마는 한 조각도 입에 못 대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소박한 반찬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당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던 당근 한 조각에 담긴 깊은 건강의 지혜를요. 지금부터는 당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핵심만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하루에 중간 크기의 당근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넷째, 당근과 궁합이 좋은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째, 신선한 당근을 구입해 가능한 빨리 드세요. 여섯째, 당근은 껍질째 드셔야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당근을 드신 후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제 이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당근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엄마는 건강 여왕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끊임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정보가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엄마는 건강 여왕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건강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